안녕하세요. 가계빚이 여전히 GDP 대비 세계 1위다. 이게 지금 현재 한국의 현실입니다. 가계부채가 GDP 대비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60에서 170입니다. 가계부채가 1900조 가까이 되잖아요. 1860조, 1870조 이 정도인데 여기에 숨겨져 있는 빚인 전세금을 합치면 GDP 대비 160, 170이라는 겁니다. 결국 GDP 대비 100%만 넘어가도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지금 현재 빚 수준은 매우 위험한 수준이 이미 넘어섰다. 절대로 괜찮은 상황이 못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되냐? 저 빚은 터진다라는 겁니다. 경기대응 완충자본 어떻습니까? 이제 2024년 1% 부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시중에 한 8% 가량의 이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드는 거죠. 은행의 1% 예금으로 8.8%의 대출 및 투자로 유동성을 만들죠. 그런데 이게 2% 되고 2.5% 되면 2%, 2.5% 은행에서 금융권에서 경기대응 완충 자본으로 적립을 하면 어떻게 되냐? 22%의 대출이 사라지는 거죠. 22%. 여기다가 추가로 2.5%의 자본의 유지비용까지 추가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가계대출 없다라고 보면 거의 맞죠. 부동산 및 이제 위험자산의 조정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보면 거의 맞는 거죠. 이게 충격적인 앞으로 벌어질 일입니다. 그러면 빚을 낸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빚 낸 사람들이 이제 많이 뒤집어지는 거죠. 많이. 게다가 지금 6월 14일 날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 올리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중금리 이제 오르는 거죠. 미치는 거죠. 아니 대출은 대출대로 안 나오고 시중금리는 금리대로 오르고 이러면 한국의 빚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큰 내관이 돼서 폭탄이 돼가지고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점점 더 상황이 안 좋구나, 심각하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3년 하반기부터 이제 결국 이제 빚독촉에 시달리게 되고 쪼들게 되고 심상치 않다라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상황을 이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일본에서 이제 빚지게 되면 어떤 삶을 삽니까? 가족들을 채권자한테 그냥 팔아먹는 거죠. 노예도 이런 노예가 없는 거예요. 두드려 맞고 성적 노예되고 뭐 말도 못할 그런 허드렛 일을 강요당하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서 그냥 밥만 먹여주면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두드려 맞고 별짓거리 다 당하는 거죠. 그리고 각종 범죄에 동원되고요.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왜? 빚졌으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빚을 진 이들은 노예입니다. 노예. 과거의 노예랑 지금의 노예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다라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들이 벌어지는데 빚의 노예가 되면 이제 아예 무서워지는 거죠. 빚 노예가 뭔지 사람들이 아직 그냥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들이 이제 벌어진 거죠. 기득권들, 금융권 혹은 부동산 업계, 주식업계, 증권사들 이제 상당수가 노예 사냥에 나섰고 그 노예가 이제 탄생한 거죠. 60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600만 명의 부채 노예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빚만 갚겠죠. 죽을 때까지. 저금리 마약에 취한 이들이 이제 시중금리가 중금리 되면 뭐 그냥 신용불량자 되는 거죠. 신용불량자. 2035들 죽을 때까지 착취하려고 작정한 사기극이었다는 겁니다. 조선시대든 고려시대든 노예가 다 있었죠. 노비가. 살아가는 게 지옥이고 뭐 깝깝하죠. 도망가면요. 춘옥군들이 추격하잖아요. 그래서 잡아오고
죽을 때까지 허덕이며 일시키는 거죠. 보통 사람으로서의 삶을 절대로 못 산다라는 겁니다. 그냥 가족들이 저녁에 식탁에 모여서 옹기종기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내일 뭐 할지 얘기하고 이번 주에 어디 여행 가지? 놀이공원 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들은 모르는 거죠. 제가 이제 어제 뉴스를 지나가다 봤는데 미혼모예요. 젊은 미혼모가 아이를 키우는데 자기는 안 먹고 애만 먹이는 거예요. 왜? 자기 안 먹으면 식비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갈 곳이 없어서 여간을 전전긍긍하고 뭐 시설 같은데 이렇게 옮겨 다니는데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가난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지내는 거죠. 씁쓸합니다. 씁쓸합니다. 뭐 그런 이들이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죠.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참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국의 기득권들, 재벌가 족벌가들, 정치 권력을 가진 이들이 한국 국민들을 궁지로 내몰았죠. 과거에 조선시대 때 왕실이 일본의 국민들을 팔아먹었던 것처럼 지금의 정부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죠. 한국 국민들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어디에 팔아먹고 있습니까? 저 글로벌 채권자들에게 빚의 노예로 한국 국민들을 팔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경제를 일부러 망가뜨리고 있죠. 왜겠습니까? 한전이나 가스공사 같은 공기업들을 대거 민영화해서 자기들 해쳐먹으려고 수작을 부리는 거죠. 그래도 국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사는 게 그거하니까 뭐 아무 얘기 못하는 거죠. 외롭고 쓸쓸한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사람들을 수십 년간 돈 갖다 바치는 그런 노예로 전락시켰다는 겁니다. 부자는 아니어도 빚쟁이가 되지 않게끔 애써야 됩니다. 지금도 주식과 부동산과 코인 시장에 사기와 사건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절대로 무리하게 빚을 내서는 안 됩니다. 무리하게 빚을 내면 중금리 금융노예가 되면 평생을 시달리며 살아야 됩니다. 일가족 모두가 빚 갚느라고 가족들 모두 외식 한번 제대로 못하고 허덕이며 살게 되겠습니다. 의사고 변호사고 판검사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영화 카이지 무시록이 일본에서 왜 나왔겠습니까? 이미 일본은 그걸 겪었다라는 겁니다. 빚쟁이로 전락해서 수십 년간 빚 갚는 노예가 된 그들의 삶이 한국에도 상륙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